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요. 예, 앞에 다 설명을 해놓고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칼만 개인을 구했잖아요. 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수식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놓고서 제가 없어졌다고 착각했는데, 원래 프레딕션을 하면 P 가지고 P 프라임을 구했죠. 그리고 X 해을 가지고 다음 스텝에 있는 X 프라임 프레딕션 된 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칼만 개인 K를 곱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내가 이 상태에서 X 해을 다음 스텝의 것을 구해야 되고요. P 프라임 프레딕션 된 결과를 P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걸 가지고 앞에 수식에서 더해서 해결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P 프라임을 가지고 P를 만드는 방법은 어딨냐? 여기 있었어요. 자, 이거를 놓치고서 얘기를 했는데, P 프라임을 알고 있고 칼만 개인 K를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1 빼기 KH 제곱 P 프라임은 K 제곱 R을 하게 되면 바로 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P가 다시 P 프라임에서 P를 구해서 다음 스텝에 오면 P도 알고 있고 이 녀석도 알고 있는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수식이 없어졌네 하고서 지금 뭐 5만 가지 다 뒤졌는데 이 안에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만 필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K 값만 구하면 나머지가 다 풀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과정 보시면은 K 값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관측한 값, 프레딕션한 값 곱하기 K에서 프레딕션 된 값에다 더해 주시면 X 해시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스텝에서 또 쓰이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 어디 갔어요? P 프라임이 나왔죠. 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게 X hat 프라임, P 프라임 이 두 가지가 프레딕션에서 나왔는데 칼만 개인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X hat 프라임을 이용해서 X hat을 다시 구하고요.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는 마지막 과정 방금 전에 쓴 수식이죠. P 프라임에다가 1 빼기 KH를 이용을 해서 P를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P와 X hat을 가지고 X hat 프라임, P 프라임에 대한 프레딕션을 다시 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만 필터이고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매트랩으로 아까 들어가서 이 부분 P 프라임을 P로 바꾸는 부분 설명을 안 했는데 수식이 이미 의도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매트랩적 코드로 들어가서 프레딕션 부분 설명을 드렸고 칼만 개인 K를 구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다음 스텝에 X hat estimation 된 X hat을 구하고 P를 다시 구합니다. 요 앞부분까지는 P 프라임을 구했는데 P 프라임에다가 1 빼기 KH 칼만 개인 곱하기 H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P가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뭔가 용어도 복잡하고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이렇게 xk 플러스 1은 fk, xk 플러스 bk, uk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k 플러스 1 이런 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오메가를 모르니까 오메가의 평균은 0인데 오메가의 분산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이용해서 x hat 현재의 평균적인 값을 통해서 이 결과 x hat의 프라임 예측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p를 현재 알고 있다고 치면 초기에는 p가 뭐예요? 그냥 0이겠죠. 코베리언스가 0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수식을 통해서 P 프라임을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관측한 값 Z를 구해서 Z hat 프라임과 관계 K를 이용해서 X hat 마이너스 X hat 프라임 이 녀석을 다시 다음 스텝의 것을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는 상태 프레딕션 된 결과에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p 프라임은 다시 다음 스텝을 위한 p를 구하고요. x 햇 프라임은 x 햇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이렇게 p가 또 p 프라임 여기 프라임 지워졌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칼만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하고 똑같게 여기에 대입을 한 거 지금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대입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이 테스트 3 예제에 이 과정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xk 플러스 x 도트는 x 더하기 bu u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를 원래 연속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u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더니 x 도트는 x 더하기 오메가 그리고 z는 그냥 정말 x 더하기 v h도 날려버렸어요. 귀찮아서. 이런 문제에서 오메가하고 v의 노이즈가 얘는 사인 그리고 얘는 n01에다가 제가 노이즈 시그마 제곱을 추가해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x 도트는 x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만약 없다면은 x 도트는 x이니까 x 시간에 대한 것은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로 표현돼요. 그래서 초기에 에러가 있더라도 걔는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해서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0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오메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값이 오면서 흔들려요. 그리고 그 오메가는 사인파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측 오차는 랜덤 노이즈 N01이 N0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표현된 걸 잘 보시면요. 이제 진짜 실제로 해봤더니 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란색이 뚝 초기 위치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출렁출렁출렁 이 출렁되는 효과가 벌어지는 이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x도트는 x 더하기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없다면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수렴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수렴을 못하게 하도록 오메가가 사인파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 결과를 보시면 얘는 내려오다가 익스포넨셜하게 내려오는 것 같다가 색깔이 잘 안 나와서 내려오다가 익스포넨셜하게 내려오는 것 같다가 바로 이 오메가 때문에 사인파형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지 못하고 계속 파란색으로 흔들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센싱 값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어떤 뭔가 로봇을 제어하거나 로봇파를 제어했는데 수렴을 해서 멈추지 않고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찡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런 원래의 파란색 문제를 만약 센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미쳐버리겠네. AD 신호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죠. 출렁출렁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주기를 관측해두면 예를 들면 60Hz이면 전원 때문에 SMPS가 60Hz로 흔들리고 전원이 흔들리니까 전원 때문에 오메가가 60Hz짜리가 생겨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데 이 성분을 잘 보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이거는 쓸데없이 파란색 노이즈가 있는 거고 이거를 다 제거하게 되면 대충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알고 있고요. 그 성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칼만 필터를 여기 적용해서 빨간색은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레드 컬러,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된 거, 이 녀석은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래서 빨간 거는 프레딕션 된 결과가 어떻게 보정이 돼서 초록색이 되는지, 원래는 파란색이지만 얘들의 노이즈가 제거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그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두 가지를 답을 해보면 빨간색이 예측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두색이 지금 이런 부분을 관찰해 보시면은 빨간색은 예측한 거라 이만큼의 에러를 갖고 있는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한 스텝이 좀 느리게 보이죠. 예? 업데이트 과정이 다음에 일어나고 프레딕션은 치고 나갔지만 마치 초록색이 빨간색을 쫓아가는 것처럼 한 스텝 뒤에 보정을 하지만 두 개의 간격이 계속 똑같지는 않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코베리언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점점점 작아지게 하니까 초기에 코베리언스는 이만큼이면 되겠죠. 이 파란색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코베리언스를 점점 좁혀가서 P가 좁아지니까 빨간색이 예측한 결과를 초록색이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마치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 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만큼의 노이즈가 다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노이즈를 제거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출렁이고 있는 이 효과들이 거의 삭제가 되고 초록색 부분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 노이즈가 워낙 커요.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문제로 가운데를 거의 관통하는 듯한 문제가 굉장히 흔들리더라도 나는 딱 초지일관 여기 가운데야. 결국 얘네가 흔들리는 건 프로세스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나는 가운데를 잘 추정해서 쫓아갈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여기 흔들리는 데는 이제 딱 봐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걸 다 없애가지고 가운데를 거의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파란색이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과정 전체가 전부 다 사인파형, 아까 있었던 오메가는 무언가 곱하기 Q 곱하기 사인파형으로 제가 Q에 루트 씌워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Q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 오메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을 하는데 초기에는 개판이죠. 막 찢어지면서 이 커브를 못 쫓아가고 얘가 갖고 있는 오메가 노이즈를 보정하겠다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쫓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과정 보시면은 코베리언스가 많이 작아져 있지 않고 이 부분들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약간 트랜지언트 성격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얘가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얘는 원래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메가 때문에 여기서 훅 하고 올라간 거라서 이 부분들을 그래도 따라잡으려고 얘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못 쫓아갔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얘가 오메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서 최대한 이 라인 가운데 있는 라인에 비슷하게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3의 예제를 보시면은 칼만 필터가 얼마만큼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살벌할 정도로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잘 잡는다 라고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X hat 프라임 레드로 되어 있고요. 실제 X는 현재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hat은 그린,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쫓아가는 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파란색을 잘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파란색은 어차피 사인 파형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벗겨내고 노이즈 성분들을 벗겨내고 초록색 성분이 거의 가운데를 쫙 내려가서 쫓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X hat 프라임 예측값하고 그 다음에 X hat 업데이트된 결과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P 프라임, P는 어떻게 됩니까? P가 작을수록 어때요?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해서 P가 최소한으로 작게 유지하도록 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P 프라임하고 P의 결과를 이제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건 의미가 없고 레드가 프레딕션, 그린이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P를 코베리언스를 그려놓은 겁니다. 코베리언스를 보면 처음에 되게 컸어요. 근데 쫙 떨어지면서 거의 0에 가까운 0.2보다 작고 0.2, 0.1보다 한참 작아서 0.01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사인 파형으로 많이 흔들리지만 코베리언스가 되게 작게 나타나는, 즉
실제값 X에 대한 것들을 잘 추정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값은 뭐겠어요? 원래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X도트는 X 플러스 오메가였기 때문에 오메가가 만약 없다면 얘는 0에 거의 수렴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쫓아가야 되지만 오메가가 흔들리니까 그것만큼 여기 올라가 있죠. 0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0에 갔죠.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단위가 0이기 때문에 실제 커브 0에 거의 가까운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0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녀석에 오메가가 있지만 마치 오메가가 없는 것처럼 X도트는 X 빨리 내려와서 수렴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제거된 거고요. 마지막 결과들이 거의 0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베리언스 P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코베리언스가 거의 작게 0 주변에서 살짝 흔들리는 정도만 이 커브들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적용하시면요, 어지간한 흔들리는 문제들, 노이즈가 있는 성분들은 싹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첫 번째 그 인트로덕션에서 작년에 이거를 시험 문제로도 한번 내봤는데 너무 많이 못 풀어서 모르는 그런 중간고사 같은 거는 제가 보지를 않았고요. 어딨지? 예.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칼만 필터 적용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게 카메라로 추적 시스템이었는데 아주 간단한 피처 썼고요. 레즈베리 파이에서 돼야 돼서 움직임 필터 이용하게 되면 중점을 찾아 들어가면 이 빨간색이 무지하게 흔들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날 너무 더웠어요. 38도였는데 이 빨간 점이 무지하게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다리가 멈추면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가만히 제가 서 있으면은 머리만 움직이기 때문에 중점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멈췄고 달리면은 중점이 좀 밑으로 제대로 된 위치에 오는데 멈추면은 머리만 움직이고 허리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흔들리는 문제에다가 칼만 필터 적용하면 약간 느려집니다. 그런데 빨간 점이 이제 타겟 중심 쪽을 굉장히 잘 추정하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 적용하면 이 약간은 늦게 쫓아오죠. 왜냐하면 코베리언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또 줄이고 늘어나면 또 줄이고 해서 뭔가 조금 더 오메가하고 V에 대한 모델링을 잘하게 되면 좀 낫겠습니다만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 물체 움직이고 이런 것들 예제에서도 칼만 필터 써라 했더니 이게 쫙 노이즈 측정 노이즈에 대한 것들이 대폭 삭제되는 그런 것들을 했었죠. 이준혁이었나? 예.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붙여보시면요, 이거 어지간한 노이즈는 그냥 칼만 필터 붙여서 제거하자. 그리고 특히나 뭔가를 쫓아가는 이런 예제들,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전 정보가 불확실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지금 움직임 필터 썼기 때문에 노이즈가 장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만 필터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쓸만하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는 칼만 필터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는 문제, 트래킹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유도미사일이 뭔가를 쫓아갈 때 칼만 필터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측 오차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이거는 비전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 비전을 대충 풀었네. 맞아요. 이거 일부러 비전 대충 푼 거고요. 이 비전 문제를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정말 대충 풀기 위해서 움직임 필터만 쓴 거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봐야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멀고 중간에는 네트가 있어서 사실 마지막에는 분리해서 위아래 분리하는 작업도 했습니다만 일단 초기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필터만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성격의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정교한 어떤 필터를 쓴다고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냐 하면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노이즈가 많이 섞이고 비전에 의한 추정값들이 많이 흔들리고, 대신에 이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위치 오차는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더 많이 튀겠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에 따라서 메저먼트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절해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픽스해놓고서 했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칼만 필터의 경우도 조금 더 노이즈가 많고요. 멀리 가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는 반드시 아시는 게 좋겠고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한 예제들에서 한 번씩들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파이썬 예제들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제가 나온다고요? 이제 졸업작품이 끝나고 나면 여태까지 땡땡이 쳤으니까 이제 숙제들을 많이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업을 마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놀고 있어서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아직 할 건 남아있고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만 필터는 어쨌든 예제들을 더 드릴 테니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꼴은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컨셉이 이해가 갔다면, 나는 내가 모델링을 해서 다음 상태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뭐 여기 U가 들어가고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가고 관측이라는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되게 문제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처음 위치 평균값을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베리언스를 알고 있을 때 얘들의 다음 스텝 예측값 P'을 구하고 관측을 해서 관측값 Z를 이용해서 칼만 게인 K를 구하고 나면 얘들이 다음 단에 필요한 X 햇, 여기는 K죠. 여기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되고 P도 다음 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갖는 의미를 조금 해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대략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근처 어딘가에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근데 에러가 있어서 나는 이 근처에 어디에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내가 한 발짝 걸으면 이라는 모델을 쓴 거죠. 한 발짝 걸으면 아마 요 근처에 있을 거야. 근데 이만한 에러가 아니라 내가 관측오차, 프로세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 근처에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재봤더니 Z값을 통해서 칼만 게인을 구해가지고 나는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거예요. 보정을 해서 나는 요 근처에 또 다른 부분 여기에 요만큼의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갈 때 여기서 펑 점프해서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관측 위치가 이만큼이 나와서 관측 오차는 있지만 나는 이 근처에 있어. 그래서 요 값이 조밀하게 천천히 내가 걸어가게 되면 이 결과물은 점점점 코베리언스 값이 줄어들면서 내 위치에 대한 에러가 줄어드는 방법, 이게 바로 에러 코베리언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나는 한 발짝이 30cm야, 나는 1m야 라고 하는 형태로 관측하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거리를 봐서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왔네. 그래서 다시 보정.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점점점 작아져서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 수십 번 관측을 하게 되면
현재의 나의 위치 오차가 줄어드는 방법. 그게 바로 칼만 필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와이모 교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졸업은 어떻게 되는가? 졸업을 하려면 시작 지점 3월달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만 이용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쯤 있겠지. 근데 중간중간에 관측을 해서 질문을 해서 무슨 소리야? 너는 이거 가지고 무슨 졸업을 해?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물어보고 관측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때 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점 에러 바운더리가 코베리언스가 작아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면 진짜 졸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에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작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발표하시면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동그라미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러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움직이고 이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측해보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오차가 더 크거나 줄어들고요. 점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좁아지면서 현재의 위치가 정확해지는 기법. 이게 바로 칼만 필터가 쓰는 방법이자 슬램이 하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지만 이 칼만 필터는 슬램에 적용을 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칼만 필터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SK 플러스 1, FK, XK, 여기가 플러스 1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F, SK라고 적을게요. B, UK 플러스 1, 오메가 K 플러스 1. 자, 이 수식에서 보면요, 전부 다 더하기로 되어 있죠. 선형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뭔가 곱하기로 되어 있죠. 매트릭스하고 벡터의 곱, 매트릭스하고 벡터의 곱. 다 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2차원 공간 위에서의 움직임을 또는 3차원 공간 위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려면 선형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모델로 칼만 필터를 일부 고친 것들을 Enhanced KF, 칼만 필터라 불리는 EKF라 부르고 있고요. 이 EKF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칼만 필터는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부분이 코베리언스는 차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면적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점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량이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맵들, 조금 더 굉장히 크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제가 있는 방 정도, 제 방 정도, 강의실 정도만 훑으려고 해도요. 칼만 필터는 연산량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전에 제가 테스트해보면 이만한 방에 대해서 칼만 필터 적용할 때 대략 한 20개 정도의 비콘들 내부적으로 비콘으로 모델링하고서 풀어보면요. 한 번 연산하는데 10초가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비선형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PF, 파티클 필터링, 파티클 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터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엄밀하게 마코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고, 그래서 PF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PF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맵 그리는 확률 계산하는 부분 쪽으로 가겠고, 지금부터 내용은 완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칼만 필터까지 이해하는데도 학부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PF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더 편할 겁니다. 아마 칼만 필터는 워낙에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 부분이 되게 잘 안 와닿기 때문에 비직관적이어서 코베리언스도 이런 부분이 잘 안 와닿는데, 코베리언스 계산 관련된 것들을 파티클을 이용해서 푸는
PF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난 딱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래서 칼만 필터하고 PF, 파티클 필터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칼만 필터보다 PF가 훨씬 쉽게 느낍니다.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PF를 먼저 설명을 할까도 했지만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칼만 필터만큼 완벽하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서 직관적으로는 이게 더 쉬운데 수식으로 보면 칼만 필터가 더 쉽다고요? 아까 복잡하긴 했죠. 근데 깔끔한 거는 확실히 칼만 필터가 더 깔끔해서 칼만 필터 이해 안 하고 PF 하는 것도 웃겨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칼만 필터 쪽을 통과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슬램이라는 영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코베리언스를 줄인다, PF라고 하는 컨셉들을 배우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을 확률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들을 다뤄볼 겁니다. 이 칼만 필터가 재밌는 거는 여기에 코베리언스만 등장을 하는데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인포메이션 필터를 만든다거나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베이시안 필터적인 느낌들을 설명하는 또 굉장히 많은 책과 연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을 마코프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서의 확률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사실 학부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칼만 필터 시작부터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어렵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분야를 들어갈 때 오늘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수식들의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워낙에 슬램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이 높지만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슬램을 제대로 이해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팀이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LG라고 하는 대기업 2개와 대전에 있는 2개 회사가 이걸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 기법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가는 회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졸업을 하고 실제로 맵도 그려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귀염을 받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계속해서 올해도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3, 4주 남아서 최대한 집중해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업작품 생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갔는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어떤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 등대까지의 거리를 내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을 하는데 눈대중으로 대충 볼 수도 있고 레이저 이용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 누군가를 선언을 시켜서 야 가서 거리 좀 재봐. 그래서 바닥에다 자대고 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리를 잴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나는 여기에 등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관측을 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앞에 저기 빌딩이 있으면 그거 보면서 운전하는데 정말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내가 운전하고 있고 저 앞에 롯데월드 뭐예요? 잠실에 롯데월드가 크게 괴물같이 서 있다고 보면요. 그거 보고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가면서 내가 몇 미터 남아있을까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관측 오차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는 좀 많이 가까워졌네? 아까보다는 좀 멀어졌네? 그것만 알 수 있지. 하지만 갈 수는 있죠. 네? 그게 이제 레전드들, 비콘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중간에 현재의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GPS 켜야 되고 휴대폰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 위에는 위성이 있어서 위성이 뿅 하고, 예? 위성 8개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이 코엑스 몰이고요. 코엑스 안에 어딘가 지하에 저쪽에 내가 가야 되는데 현재 위치는, 그리고 관측 오차는 관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코엑스에서 걸어 다녀 보시면 다리 아픕니다. 인천공항 가서 돌아다녀 보시면, 제가 지난주도 인천공항을 갔다 왔는데 다리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터미널을 거의 몇 바퀴를 돌았는데 로봇 따라다니더라고. 거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웃도어에서는 GPS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뭐 어지간한 데는 실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만,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초기에 인천공항에 로봇이 들어갔을 때 그 로봇을 유지 보수하는 알바들을 쓰셨는데, 알바들이 하루에 얼마 걸렸냐면 30km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7, 8번 고장나면 공항 끝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30km예요. 근데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알아도 그걸 거리로 환산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터미널, 저기까지만 걸어가면 된다고 가는데 생각보다 피곤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걸 좌표로 정교하게, 나는 현재 10 좌표에 있어. 13, 12.1 좌표에 있어. 라고 계산을 해야 무언가 내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현재 위치를 안다라는 것은 이런 대형 맵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내가 한 발짝 가라고 했는데 바퀴 한 바퀴 돌리면 얼마만큼 간다. 여러분들 졸업작품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려보시면 삐뚤어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 절대 좌표계 위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을 보면서 현재 위치를 관측을 해야 되겠고요. 그 관측된 걸 토대로 해서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잴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또 모르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전체 여기가 100m라면 100m에서 측정된 거리 90m를 빼면 10m가 나와요. 이 전체는 누가 알려주나요? 이게 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 시작 지점이 0m였고 여기가 100m인데, 100m에는 레전드가 있다는 정보를 모르면은, 레전드가 200m에 있는지 300m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맵을 또 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맵도 그려야 되고 현재 위치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슬램의 문제점이 되겠고,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한다라는 방법으로 슬램이라는 방법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리만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은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둔턱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돌멩이도 있어서 내가 한 발짝 가라고 해도 한 발짝을 가는지 0.9 발짝을 가는지 1.11 발짝을 갔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걸 관측된 결과로 보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칼만 필터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관측을 해서, 관측한 게 곧바로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Z는 HX라는 걸 써서 내가 관측한 걸 토대로 H를 뒤집어서 X를 환산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위치가, 내가 현재 이만큼의 코베리언스를 갖고 있었는데 한 발짝 가고, 그러면 대충 이 근처에 얼마 있을 거야. 근데 베리언스가 아까부터 늘어나 있죠. 그래서 관측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P'을 다시 좁혀서 원래 상태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칼만 필터가 하는 역할이고, 칼만 필터는 슬램과 관련해서는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만 가게 되면 새로운 목표점을 알 수 있지만, 그게
초기에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x hat 프라임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매번 내가 6K를 집어넣고 내가 어딘가 가 있을지 예측하고 관측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x hat이라고 하는 것들을 코비리언스가 작게 유지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위치에 대한 에러들을 최소화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면서 문제들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스타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 수식도 나오지만 다이어그램상의 특징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왜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작아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애는 지금 코베리언스가 커지고 있죠. 이 주변, 실제의 위치의 코베리언스, 이 주변에, 이게 이제 2차원이라고 보면요. 이 주변의 코베리언스를 점점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칼만 피터 같은 컨셉이 쓰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파티클 필터를 쓰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다시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마코프 시스템, 베이지안 넷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마코프 프로세스 나왔죠. 이 수식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티클 필터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남아있는 계획들이고, 이게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 맵 빌딩 하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 부분들을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